머신러닝의 기본 요소. 저희가 신경망을 배우고 있긴 하지만 신경망이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의 기본적인 컨셉과 이밸류에이션 방법, 그리고 데이터의 프리프로세싱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머신러닝의 기본 컨셉 먼저 좀 보실 건데요. 네, 요거는 이제 이미 알고 계셔야 되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또는 이제 기계학습, 이제 인공지능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과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가 이제 머신러닝 영역인데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이제 인공지능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뉜다. 이제 이렇게 앞에서 이제 배우셨는데요. 인공지능 첫 번째로는 이제 심볼릭 AI 해서 이제 기호와 논리로 이 우리의 사람의 사고를 표현해 보겠다라고 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머신러닝 영역입니다. 머신러닝. 이 머신러닝 영역은 기호와 논리보다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그죠? 학습해야 되는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통해서 어떤 풀고자 하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이제 영역이 머신러닝 영역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게 배울 수 있는 능력, 즉 코드로 정의하지 않은 동작에 대해서 이런 실행하는 능력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다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죠. 1959년도에 이렇게 정의가 되었고요. 그래서 코드로 정의하지 않은 동작이에요. 코드로 정의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들어오는 이메일이 있는데 이게 스팸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방식과 머신러닝 방식 두 가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보통 스팸 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단어들 많이 나오나요? 네, 예. 그래서 뭐 광고, 또 뭐 대출, 뭐 이런 단어들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도박 이런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만약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코딩을 한다 하게 되면은 이제 if then으로 표현되는 형태입니다. if 뭐 예를 들어서 광고라는 단어가 나왔냐 안 나왔냐, 그리고 또는 뭐 대출이라는 단어가 뭐 몇 번 이상 나왔느냐, 그죠? 그 다음에 도박이라는 단어가 또 몇 번 이상 나왔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then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우리의 이메일은 스팸이다. 그러면 스팸이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전통적인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해서 우리 이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림이고요.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줍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이메일이 되겠죠. 이메일이 쭉 들어올 거고,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같이 넣어줍니다. 프로그래밍. 이 프로그래밍은 이제 방금 전에 여기서 보셨던 이제 if then으로 표현되는 프로그램이죠. if then으로 표현되는 프로그래밍. 그리고 이제 컴퓨터한테 놓고 돌립니다. 넣고 돌리면 이제 아웃풋이 나오는데요. 요 아웃풋은 우리 이메일이 스팸이다 아니다. 스팸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하는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요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코드를 작성하는 방식.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이 머신러닝의 방식입니다. 첫 번째 이제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데이터를 넣어주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메일이죠. 이메일을 쭉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아웃풋을 같이 넣어줍니다. 이 아웃풋이 함은 이제 이미 이전에 보셨을 때 이미 이 데이터, 이메일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이메일은 스팸이고 또 요런 이메일은 햄이고 이런 정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가 스팸인지 아니면 정상인지 햄인지 요런 이제 답이 달려있는 아웃풋이라고 되어 있는 답이 달려있는 형태의 데이터를 같이 넘겨줍니다. 그리고 컴퓨터한테 넣고 돌리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 프로그래밍이 나온다. 그죠? 이 프로그래밍은 과거의 히스토리컬한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알아맞추고자 하는 이게 스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정보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그죠? 이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모델이라고 부르죠. 그죠? 모델.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도 이제 여러 이미지 데이터를 주고 이 이미지가 어떤
숫자인지를 알아맞추는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히스토리컬한 데이터를 주고 우리 모델은 숫자를 알아맞추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모델이라고 부르고 이제 앞에서도 이제 여러 번 여러분들이 작성을 이미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데이터셋은 사실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데이터죠. 그렇죠? 데이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데이터셋은 머신러닝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죠?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이제 마치 엑셀 시트처럼 CSV 파일에서 이제 자주 보실 수 있는 이제 이런 형태의 자료가 들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컬럼과 이제 행을 가지고 있는데 id라고 하는 값이 있고 또 아웃룩 바깥의 날씨라고 하는 게 있고 템퍼러처 기온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휴미디티에서 이제 습도 그리고 윈디 바람이 부냐 안 부냐 그 다음에 플레이 골프 그래서 이제 골프를 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데이터들은 하나의 행을 쫙 뽑는다. 만약에 요 데이터를 하나를 쫙 뽑는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의 의미 있는 한 개의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하나의 행을 쫙 뽑았을 때 한 개의 의미 있는 자료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이제 행들끼리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이제 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열 쪽으로는 여기 열이죠. 그죠? 각각의 열은 어떤 하나의 통일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웃룩 그럼 바깥의 날씨들만 이렇게 쭉 모여 있죠. 또 템퍼러처 그러면은 기온만 쭉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휴미디티 그러면 습도만 모여 있고요. 윈디 하게 되면은 이제 바람이 부냐 안 부냐 그리고 플레이 골프를 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정형화된 데이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정형화된 데이터는 CSV 파일 또는 뭐 엑셀 파일, 엑셀의 시트 그리고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의 형태가 이렇게 정형화된 형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에 적용하실 때는 이렇게 이제 정형화된 형태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알고리즘에 따라서는 정형화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있지만 대다수 우리 머신러닝의 알고리즘들은 정형화를 통해서 데이터가 변형이 되어야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열을 가지고 이 열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런 바깥의 날씨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골프를 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데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골프를 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우리가 알아맞추고 싶은데 바깥의 날씨라고 하는 것이 골프를 칠 수 있냐 없냐 영향을 미치죠. 그죠?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템퍼러처라고 하는 기온도 마찬가지로 골프를 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휴미디티 마찬가지로 골프를 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윈디 바람이 부냐 안 부냐도 마찬가지로 골프를 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요 id라고 하는 값은 골프를 칠 수 있느냐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안 미칠 것 같죠? 그쵸? 그래서 이 각각의 그 제가 이렇게 표시한 열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제가 x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x. 그래서 이 x는 보통 이제 우리 통계에서 x는 독립변수 이렇게 이야기하죠. 독립변수. 독립적으로 막 움직이는 변수. 그래서 x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x가 한 개가 아니라 x1, x2, x3, x4 이렇게 네 개의 요소들이 각각 움직이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영향을 받는 변수 y라고 표현할게요. y
영향을 받는 변수를 종속 변수라고 하죠. 그죠? 종속 변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열이 어떤 열에 영향을 주는지, 영향을 받는지 이 관계를 잘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x를 저희가 독립변수라고 했고 y를 종속변수라고 했는데 그 이외에 머신러닝에서 부르는 이제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y값은 이제 종속변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외에도 응답변수 또는 라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라벨. 우리가 맞춰야 되는 어떤 목표, 타겟, 표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적 변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머신러닝의 목적은 새로 들어오는 뉴데이터의 y값을 맞추는 게 목표입니다. 그 저희가 골프를 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만약에 y값으로 논다면 골프를 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걸 궁금해서 우리 모델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데이터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올 겁니다. x값들은 채워져 있고 바깥에 날씨도 있고 그리고 이제 템퍼러처도 있고 휴미디티도 있고 윈디도 있는데 골프를 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모델에 넣고 y값을 예측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가 뭐다? y값을 맞추는 것이 목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x값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독립변수. 이제 이거를 x라고 하죠. 그렇죠? x를 독립변수 또는 피처라고 합니다. 피처, 특성. 우리의 데이터의 피처. 그러면 x값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얘네들이 다 x값들인 거죠. 우리 데이터들의 피처들입니다. 얘네들. 그렇죠? 다 피처들인 것이고 y값은 이제 부르는 말들이 많으니까요. 또는 설명 변수. y를 설명해 주는 설명 변수다라고 해서 이제 밑에는 다 x를 부르는 용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머신러닝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 한번 복습해 봤습니다. 머신러닝 기본 요소 중 머신러닝 모델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평가 또는 이제 이밸류에이션.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알고리즘들 크게 이제 두 가지 보셨었는데요. 이제 y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을 때 이 y라고 하는 값의 이제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y값이 연속값이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회귀 문제로 풀어야 되고요. 또는 y값이 범주형 값이다. 범주형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분류 문제로 풀어야 됩니다. 분류 문제. 그래서 저희가 배운 분류 문제, 신경망을 통한 분류 문제 두 가지 있었는데요. 이 범주형 값이 0 아니면 1로 돼 있다. 그러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해서 이제 이중 분류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니까요. 이중 분류. 이렇게 배우셨고 그리고 또 y값이 여러 개 중에 하나이다. 뭐 A등급이냐, B등급이냐, C등급이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개 중에 하나 맞추는 소프트맥스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불리지만 다중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맞출 수 있는 다중 분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우셨는데 이 각각마다 평가에 대한 방법이 다릅니다. 해서 우리 회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제 이미 좀 보셨는데요. 뭐 MSE 또는 MAE라고 하는 값이 우리의 평가 방법이 되겠고요. 그 측도는 이제 뒤에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MSE 또는 이제 MAE 이런 값들이 이제 회귀에 대한 평가 측도이고요. 또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정확도 얼마나 잘 맞췄느냐, 몇 개나 잘 맞췄느냐가 이제 대표적인 측도입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측도들 배우실 텐데요. 그 측도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분류의 평가 지표. 분류 문제에 대한 평가 지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했을 때 우리가 몇 개 중에 몇 개를 맞췄는가 해서 이제 대표적인 정확도라고 하는 것을 보셨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는 분류인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죠. 한 개가 아니라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맞추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측도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오차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오차율, 에러 레이트. 요거는 이제 앞에서 한번 공부하시긴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오차율 같은 경우는 전체 그 범주 중에서 잘못 분류한 비율입니다. 틀린 것의 비율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차율은 이제 1- 정확도 해서 요렇게 이제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밑에 표를 한번 보시면요. 밑에 표는 컴퓨전 매트릭스라고 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전 매트릭스는 이 DRIX 이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범주값, 실제에 대한 정답값과 범주에 대한 이제 요 값을 가지고 표를 만든 것이 이제 컴퓨전 매트릭스인데요. 그래서 요 왼쪽에는 이제 실제 정답에 대한 범주의 값을 놓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예측에 대한 범주값을 갖다 놓습니다. 예측에 대한 범주값, 네, 실제 값, 예측 값. 그리고 네거티브, 포지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네거티브는 이제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포지티브는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거티브는 0, 포지티브는 1.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거티브를 네거티브로 잘 예측한 건을 트루 네거티브, 또 포지티브를 포지티브라고 잘 예측한 건을 이제 트루 포지티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쪽 대각선 애들은 이제 잘 맞춘 애들입니다. 그리고 반대쪽 대각선, 이쪽 대각선이죠. 이쪽 대각선 애들은 틀린 애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false가 붙었고요. false. 그래서 이쪽에 실제로는 네거티브인데 포지티브라고 잘못 예측한 애를 뭐라고 부르냐? false 포지티브 이렇게 부릅니다. false 포지티브. 그리고 이쪽도 이제 false죠. 잘못 맞춘 애인데 이제 실제 포지티브인데 네거티브라고 잘못 예측한 애를 false 네거티브다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진 분류에 대한 평가 지표를 위해서 컴퓨전 매트릭스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y값이 있는데 이 y값이 실제 암인지 아닌지를 맞추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0이면은 이제 정상이고 1이면은 이제 암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모델을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해보겠죠. 그쵸? 우리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쭉 해볼 겁니다. 이렇게 예측을 쭉 해볼 텐데, 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실제 정답, y값이죠. 실제 y값.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우리 예측값. 이렇게 한번 이제 비교를 해놓고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정답이 이제 만약에 0이다. 그 다음에 이쪽은 정답이 1이다.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더 그어볼게요. 잘 그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답이 0인데 정답을 0이라고 이제 잘 예측한 경우도 있고, 또는 정답이 0인데 잘 예측한 경우, 또 잘 못 예측한 경우도 있다. 한번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제 정답이 1인데 1을 1이라고 잘 예측한 경우도 있고, 또 0이라고 틀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측은 어디로부터 나왔다? 우리 모델로부터 예측해봐 라고 해가지고 이제 얻어낸 결과 값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0이 정상이고 암이 1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정확도 구하실 때 정확도는 이제 전체 7건 중에서 저희 총 7건인데요. 그 중에서 잘 맞춘 거 하나, 둘, 셋, 넷. 그죠? 이렇게 4건 해가지고 이제 7분의 4 해갖고 우리 정확도 이렇게 구했었죠. 그쵸?
그래서 에러율도 마찬가지로 이제 틀린 것의 개수, 에러율 마찬가지로 7분의 3 틀렸다. 이렇게 구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 컴퓨전 매트릭스로 한번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0과 1, 여기도 0과 1 이렇게 표현하고 요 앞에는 이제 요거는 정답 쪽입니다. 실제 정답 쪽, 실제 y값 쪽, 요쪽인 거죠. 그쵸? 요쪽에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요쪽은 이제 우리의 예측값입니다. 예측값. 0과 1로 되어 있죠? 예측값. 그러니까 요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번 개수를 한번 세볼게요. 0을 0이라고 실제 0인데 0을 0이라고 잘 맞춘 애들.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몇 개일까요? 보니까 요거 한 개, 두 개네요. 그쵸? 두 건. 그럼 여기 이제 2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가 정답이 0인데 1이라고 잘못 예측한 애는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쵸? 그러면 이제 얘는 실제가 0인데 1이라고 잘못 예측한 건이 이제 한 건 있네요. 그죠? 요거는 1이라고 여기다 씁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이제 이렇게 개수를 세 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세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요쪽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답이 1인데 0이라고 잘못 예측한 건수. 그러니까 여기가 와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실제 정답은 1인데 0이라고 잘못 예측한 애가 여기 있죠. 그쵸? 한 건이 있고 또 밑에 보시면은 또 한 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건이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2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1이라고 이제 잘 예측한 건수를 여기다 쓰시면 되겠죠. 1이라고 잘 예측한 건수가 여기 하나 있네요.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2라고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컴퓨전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우리 정확도라고 하는 요 값은 전체 다 합산한 게 지금 토탈 7개죠. 7개 중에서 이쪽 대각선에 해당하는 이제 값 잘 맞춘 것의 개수 7분의 4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쪽 반대 대각선은 틀린 애들입니다. 그래서 전체 7건 중에서 3건 틀렸으니까 7분의 3. 이렇게 해서 정확도와 에러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칙도로 가장 첫 번째 칙도로 보셨고요. 지울게요. 그러면 저희가 0을 정상이라고 했고 이제 1을 암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 볼게요. 이거는 이제 정상인 사람. 요거는 이제 암. 요것도 정상. 요거는 암. 그래서 우리가 이쪽 대각선 아까 잘 맞춘 애들은 정상을 정상이라고 예측하고 암을 암이라고 잘 예측했기 때문에 얘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죠? 요 사람. 실제로 이 사람은 정상인데 우리 시스템이 뭐라고 했냐? 암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암이라고. 근데 정상인데 진짜로는 정상인데 암이라고 예측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네, 뭐 불필요한 치료를 받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암이라고 판정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암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탕진하고 기부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재산을 다 탕진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암이 아니었던 겁니다. 분명히 의사가 2달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오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라고 하는 이제 뉴스를 들었는데 이 사람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쵸? 억울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사람도 이쪽에 있는 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요 값은. 그래서 요걸 나타내는 칙도가 있는데요. 요걸 나타내는 칙도는 이쪽에 잠깐만 요걸 지우고 아이고 제가 잠깐만 지우고 써볼게요. 그래서 이쪽을 나타내는 칙도 요렇게 이제 2개 더한 것분에 잘 맞춘 것의 개수.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 프리시전이라고 합니다. 프리시전. 우리 시스템이 1이라고 예측한 것 중에 진짜 잘 맞춘 게 몇 건이냐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러면 이제 총 두 개 더하죠. 1 더하기 2를 더한 것분의 잘 맞춘 것의 비율이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라고 하는 값이 프리시전 값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앞에서 정확도도 0에서부터 1 사이 값이었죠. 그쵸? 정확도는 0에서부터 1 사이, 에러율도 마찬가지로 0에서부터 1 사이, 프리시전도 마찬가지로 0에서부터 1 사이 값을 가지고 있고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입니다. 그쵸? 우리가 이제 실제로 1이라고 예측한 것 중에서 이제 잘 맞춘 것의 비율이니까요. 그래서 요게 프리시전이라고 하는 측도.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요쪽 요 사람 한번 볼게요. 요 사람 이제 이 두 명이죠. 요 두 명. 이 두 사람은 어떤가 한번 보시면 실제로는 암인 사람인데 우리 시스템이 뭐라고 예측했냐? 정상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요 사람. 요 사람은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쵸? 아니 실제 암인데 정상이라고 했으니까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이 사람은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요 사람도 어때야 된다? 이쪽도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그쵸? 그래서 요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라고 되어 있는 이제 요 측도도 마찬가지로 잘 맞춘 것의 개수를 이용해서 측도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요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렇게죠. 요쪽. 요렇게 실제로 암인 사람들 중에서 잘 맞춘 것의 비율, 잘 맞춘 것의 비율, 얘를 뭐라고 부르냐? 리콜이라고 합니다. 리콜. 그래서 요 리콜은 이제 전체 지금 두 개 더하면은 4개죠. 2 플러스 2분의 잘 맞춘 것의 비율이에요. 잘 맞춘 것의 비율. 그러면 이제 2분의 여기 2가 되겠죠. 그쵸? 네, 여기에서 2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2분의 1이 되겠죠? 4분의 2니까. 그래서 요 리콜 값도 마찬가지로 0에서부터 1 사이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사이 값을 가지고 있고 이제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이겠죠. 그죠? 그래서 리콜이라고 하는 측도 많이 사용되는 측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에큐리시, 정확도를 보지만 정확도 이외에도 이제 프리시전이라고 하는 측도, 그 다음에 리콜이라고 하는 측도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측도 중에 하나는 또 요쪽입니다. 요쪽. 요렇게. 실제로 정상인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정상인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잘 맞췄느냐. 얼마나 잘 맞췄느냐. 그럼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친 것 중에서 잘 맞춘 비율은 요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 요거를 스페시피티라고 합니다. 스페시피티. 아이고. 그래서 스페시피티라고 하고요. CITY인데 여기 이제 스펠링이 조금 틀렸네요. 스페시피티라고 하고 다시 써볼게요. 스페시피티라고 하고 이걸 특이도라고 합니다. 특이도. 그래서 이 특이도는 정상인 사람들 중에서 네거티브인 사람들 중에서 이제 실제 정답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 얼마나 되는가. 그러면은 이제 2 플러스 1이 되겠죠.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 이제 전체 정상인 사람이 총 3건인데 3건 중에서 이제 2건이 정상이다. 그래서 이제 스페시피티라고 하는 측도도 이제 자주 사용이 됩니다. 3분의 2가 되겠고 또 마찬가지로 0에서부터 1 사이 측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잘 맞춘 것이 많으니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이진 분류의 평가 지표들, 정확도 이외에도 에러율과 그리고 프리시전 리콜, 그 다음에 특이도까지 이렇게 살펴보셨습니다.